두 개의 그룹이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음에도 첫 번째 그룹은 14억이라는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보였지만 두 번째 그룹은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억 4천만 원이라는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무려 3배 이상의 성과 차이가 발생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월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은퇴자금 10억 만들기 설계하는 너치 플래너 스너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개의 그룹의 차이는 딱 한 가지, 투자의 자동화 여부였는데요. 첫 번째 그룹의 경우 매월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면 자신이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투자 자산에 30년간 자동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두 번째 그룹의 경우 8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은 동일하였지만 해당 금액을 투자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죠. 즉, 투자 자동화 여부, 이 작은 차이가 30년 후 나의 연금계좌 잔고를 10억 원 가까이 차이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미국의 연금 투자자와 한국의 연금 투자자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바탕으로 가정한 예시 사례인데요.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계좌에 입금이 되면 투자 자산에 자동적으로 투자가 되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8.6%에 달하는 반면 이러한 자동화 투자 제도가 없었던 국내의 경우 2.7%라는 아쉬운 수익률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7월부터 국내 퇴직연금 계좌에도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자동 투자를 해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21년까지 평균 수익률이 2에서 3%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연금 계좌도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계좌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이 10.1%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투자를 자동화해주는 이 작고 단순한 차이만으로도 수익률이 3배에서 5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몇십 명을 표본으로 한 수치가 아닌 전 세계의 연금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기에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Save More Tomorrow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해당 실험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28개월 후 직장인들의 저축률을 약 3.5%에서 13.6%로 4배 이상 증가시킨 실험 사례입니다. 직장인의 저축률을 증가시킨 방법은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의 미래소득 증가분의 일정 비율, 약 3% 정도를 자동적으로 저축하도록 설계하였던 것이죠. 월급 증가분을 통해 저축을 유도하였기에 직장인들의 부담이 크지 않았고, 이를 자동화함으로써 해당 저축 프로그램의 유지율 역시 놀라운 수준이었는데요. 직장의 98%가 두 번의 월급 인상 후에도 유지하였고, 80%는 세 번의 인상 후에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자동화의 효과를 은퇴자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자동화가 이런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현상 유지 편향, 즉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편향이 투자 상품을 적립해서 모아가는 데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소비에 있어서도 한 번 자동화된 소비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지갑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종비인데요. 실제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통신비, 보험비, 렌탈비 등 한 번 설정되고 나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 한 달 기준으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처럼 보이는 작은 지출도 20년,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는 매우 큰 지출로 돌아오게 되죠. 저는 지출을 최적화하였을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고정비를 우선적으로 최적화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저의 동생의 운전자 보험 사례만 보더라도 과거 어머니의 지인 설계서를 통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월 보험료는 2만 1,000원이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2년 전 80% 저렴한 월 3,900원짜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주고 동생은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해당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생의 운전자 보험을 리모델링 해준 행위가 단순히 17,100원을 절약하는 데 그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 원금으로만 40만 원 이상, 여기에 해당 절감 금액을 투자까지 했다면 그 금액은 더 커졌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절감된 금액을 30년간 나스닥 장기 연평균 수익률인 15%로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동생에게 아껴준 금액은 17,100원이 아닌 무려 1억 원이라는 계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자동화는 투자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 공식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 고정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노하우, 그리고 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없는 절약 전략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낀 금액을 이용해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자동화함으로써 은퇴자금 10억 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닌 이러한 우리의 성향과 편향을 적극 활용해 부를 쌓아 올릴 방법을 설계해야 하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아낀 투자금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상품에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받는 금액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을 딱 한 번만 변화시키고 최적화한다면 미래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딱 한 번만요. 물론 딱 한 번의 변화이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 고정 지출을 알아보고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는 등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알아보려니 귀찮고 거부감이 든다고요? 이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정비 절감부터 투자의 자동화까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 방법론과 각 단계별 과정에서 경험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고정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금액을 어떤 계좌에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함께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